쏠쏠TV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이제 안 돼서 강의를 그동안에 못 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심상치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9분만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하수와 고수의 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게 뭐 하수와 고수라는 게 별 내용은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고수고 못하는 사람은 하수인데 이게 다른 업종하고 달라가지고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수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또 자기가 고수인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야. 이게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성수동에서 10년 정도 사무실을 거기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성수동에서 일하면서도 서울의 이제 중요한 지역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매물도 찾아드리고 했는데 제가 3년 됐죠, 이제 횟수로는. 2018년 11월에 제가 용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사무실을.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사무실, 옆 사무실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느라고 제가 우리 사무실을 못 쓰게 돼서 제가 왔는데 용산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요즘이나 용산에 관심이 있죠. 작년 한 가을 정도? 작년 한 봄부터 이제 용산에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이 가졌을 거예요. 지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 당시 2018년도에 선수들이 부동산이 용산이 뜬다는 걸 알고 선수들이 집합을 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선수들이 2019년 말까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놀던 애들이 이제 고수예요. 그때 용산에 와서 물건 샀으면 고수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물건을 와서 막 저울질 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못 산 사람이 많아요. 가격도 그때 막 오르고 있었고 물건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여기 일대에 좀 난다긴다는 애들을 제가 거의 다 만나고 알게 됐는데 걔네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뭐 장 소장, 장 대표, 뭐 장 사장님 이랬다가 저한테 고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아부하려고 그랬는지 나를 뭐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몇이 이 부동산, 용산의 부동산을 좀 좌지우지하던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나를 고수로 부르면서 나를 좀 높이 평가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용산에서 고수자 붙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신 분 알지만 부동산 요번에 제가 개업을 했는데 장고수라는 이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랑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저한테 고수라고 불렀는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씨 안 보이셔더라도 그냥 얘기 들으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우리 또 강의 들으신 분들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하수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몰지 못해. 근데 고수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일단 차이점이에요. 부동산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를 알아야 돼. 제가 처음 책을 썼던 게 2009년 8월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부동산 투자 성공 방정식이라고 요즘은 절판돼 있죠. 그 책을 제가 썼는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책이 안 나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선모 씨라는 분이. 그때 부동산 시장이
2006년까지 폭등을 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 왜냐면 이제 미국 그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혼란해 했던 시절인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걸 관심을 가졌고 특히 젊은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가 또 그 책이 한참 히트를 칠 때 또 한 친구가 부동산 대폭등 시대가 온다는 또 책을 또 썼어요. 그 친구는 이제 논리가 박약하지만 아이가 부동산 대폭등이 온다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선대인이라는 친구가 쓴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는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도 하고 집을 살려고 하다 안 샀어요. 그게 2014, 5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다가 2015년부터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렸어요. 그게 기준금리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오면서 금리를 내린 그 영향을 받을 때거든. 그래서 원래 금리가 내리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센 곳을 찾아가거든. 돈의 속성상. 그 은행 이자보다 센 임대 수익률을 얻는 부자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서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면 그때 후발주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다 마지막에 과열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도 다시 그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이 잠깐 반짝이지만 또 떨어진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또 계속 책도 내고 또 강의를 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부동산이 계속 지금도 대폭락을 한다 앞으로. 이건 거품이 거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 들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또 의외로 팬들도 많아요. 근데 과연 이제 그거를 믿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이게 이제 결과를 말해주는 거거든. 응? 그럼 과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안 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는 책을 썼으면 그게 팔리겠냐고. 근데 그분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만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는 일단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할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행의 이자가 낮으면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이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자, 두 번째. 하수는 자기가 하수인 줄 몰라요. 자기가 하수인 줄 알면 고수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절대 하수인 줄 몰라. 그러나 고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수라고 생각을 안 해. 저도 고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불러주기 때문에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지 저도 아직 멀었다 이거야. 공부가 끝이 없듯이 부동산 투자의 세계가 깊고 오묘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감히 내가 말하건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주 아래다. 일천하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한다 하면 좀 더 부동산 세계에 깊고 오묘한 걸 알고 하시는 게 좋다. 부동산을 한번 투자하시면 환금이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제가 심하고 세금이 중과세를 때리고 취득세가 중과세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막고 있는 곳에서는 한번 투자하면 다시 이거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 또 재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투자에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치고받고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1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얼마야? 법인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피하니까 법인은 뭐 무조건 또 세금 막 중간에서 때리잖아.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더욱더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한 방에 그냥 확실하게 끝장을 내는 그런 투자를 하죠.